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려는 건 누군가에게 남의 집안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비극의 그림자가 드러났던 건 아니다. 우리 집안은 오래도록 평범하고 단단했다. 아버지는 약국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동네 어린이들 공부를 봐주는 일을 했다. 형과 나는 싸우기도 했지만 서로의 등을 기대고 컸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흔히 말하는 그런 말 다 가진 집이 아니라도 잃을 게 없는 집도 아니라도 최소한 서로 믿고 살아가는 집이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말이다. 참 이상하다. 작은 구멍 하나가 배를 가라앉히는 법이고 작은 욕심 하나가 집안을 뒤흔드는 법이다. 내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그 구멍이 언제 뚫렸는지 지금도 가끔은 알듯 말듯하다. 아버지가 나에게 처음 부탁을 했던 날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비오는 초여름 저녁이었다. 약국 불을 끄고 돌아가는 길,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두 손을 주머니 속에 넣고 비에 젖는 걸 신경도 쓰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낮게 말했다. 할 말이 있다. 그 순간 나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의외로 사소해 보였다. 작은 땅을 하나 사두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동네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곧 큰 개발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가격이 오를 거라나. 나는 그때 그 말을 그냥 나이가 드니 이런 투자도 해보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다. 아버지는 평생 모험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 투자라는 말이 더 낯설기도 했다. 하지만 인간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는지 모르는 때가 있다. 며칠 뒤 아버지는 그 땅을 샀다. 문제는 그 땅이 아버지 말처럼 그냥 소액 투자가 아니라 집 담보를 넣고 대출까지 받아서 산 인생 뒤흔들기 프로젝트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는 거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크게 화를 냈다. 그러나 어머니의 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지가 흐릿한 눈빛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도 한 번쯤은 애들한테 짐 안 되는 노후를 만들고 싶어서. 그 말에 어머니는 더 이상 따지지 못했다. 나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동안 그렇게 평온했던 사람도 마음속에 조용한 불씨 같은 욕망을 품고 있었구나 하는 씁쓸함이 스쳤다. 하지만 그 땅은 예상과 달리 값이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떨어졌다. 개발 소문은 소문일 뿐이었고 관련 회사는 더 이상 거기를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초조해졌다. 그 초조함은 누군가의 눈에서 보면 애처롭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전조 같았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투자 이야기를 찾아다녔다. 처음엔 주식, 다음엔 비트코인, 나중엔 이름도 모르는 괴상한 해외 펀드까지. 어머니는 말렸다. 형도 말렸다. 나도 말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이른 가까운 나이에 뭔가를 되돌리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는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형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형이 조용히 방문을 닫고 앉는 걸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툭 내뱉었다. 아버지가 우리 이름으로 대출을 내려고 하더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형이 다시 말했다. 진짜로? 우리 신용으로 대출 받아서 투자한 거 복구한다잖아. 그때 나는 알았다. 아버지가 이미 멀리 와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나버렸다는 걸. 다음 날 아버지와 가족회의가 열렸다. 나는 그 자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힌다. 어머니는 말끝마다 눈물을 쏟았고 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나는 중간에서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도 한 문장 한 문장이 쇳덩이처럼 가슴에 박혔다. 아버지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추지 못한 사람이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이번에는 진짜 회복할 수 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반복했다. 마치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사람 같았다. 형은 소리쳤다.
그게 무슨 기회예요? 우린 아버지 노름판이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만 했다. 결국 그 자리에서 형이 폭발했다. 그 땅 내가 팔아버릴 거야. 아버지가 초기에 산 가격보다 손해봐도 상관없어. 더 늦기 전에 정리해야 돼.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형에게 달려들듯이 말했다. 건드리지 마. 그건 마지막 희망이야. 나는 그 순간 아버지 얼굴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집착을 보았다. 몇십 년 동안 수백 명을 상대하며 약을 지어주던 그 온화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좁은 틈에 손가락이 끼어도 끝까지 빼지 못하는 사람 같은 얼굴이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아버지는 결국 혼자서 땅을 담보로 또 다른 대출을 받았다. 이번에는 신용대출까지 얹어서. 그리고 그 돈을 모두 이상한 투자에 넣었다. 사기였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어머니는 기절하듯 쓰러졌다. 형은 경찰서로 가는 내내 이를 갈았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몇십 년은 늙은 것처럼 보였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속삭이는데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다. 사기가 아니라 해도 이미 아버지는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 뒤로 집안은 빠르게 무너졌다. 대출 상환 압박은 집값보다 컸고 우리는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친정으로 잠시 들어가셨고 형은 원망과 분노 속에서 아버지와 말을 끊었다. 형의 말도 이해가 갔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버지 때문에 그의 인생 계획이 모래성처럼 무너졌기 때문이다. 나는 형과 달리 아버지를 완전히 밀어낼 수 없었다. 아버지는 어느 날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가 무너뜨린 건 돈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믿음이지? 그 말에 나는 답을 할 수 없었다. 그건 이미 답이 정해진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 후로 약국을 그만두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어려워졌다. 하루 중 대부분은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어쩔 때는 그가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어쩔 때는 또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불쌍해 보여 마음이 흐릿해졌다. 인간이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상처가 크면 사랑도 방향을 잃는다. 시간이 지나도 형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마음의 벽을 세웠다. 나는 아버지를 몇 번 병원에 데려가고 상담도 받고 집안 살림도 조금씩 추스르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나에게 한 문장을 남겼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속 아이가 욕심을 부릴 때가 있더라. 그 말은 이상하게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아버지를 변명해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가장 깊이 인정하는 말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점점 야위었다. 욕심을 따라가다 스스로를 잠식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처참하다고 할까, 슬프다고 할까, 어느 쪽도 아니다. 그냥 비어 있었다. 결국 아버지는 어느 겨울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날 나는 아버지 방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약국 영수증, 우리 형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 그리고 땅을 처음 샀을 때 작성한 계약서 사본이 담겨 있었다. 그 계약서는 이미 우리 집안에 폭풍을 불러왔지만 아버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모양이다. 나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어 상자 속에 다시 넣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너무 가벼워서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형은 한참 후에야 나에게 연락을 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아주 느리게 녹아내리는 그런 목소리였다. 우리가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니었을까? 형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었겠어? 아버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거잖아. 하지만 그 말은 정답이 아니었다. 사람의 삶에는 정답이 없다. 그냥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만 있을 뿐이다. 형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다. 결국 형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지금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답할 것 같다. 가장 무서운 건 큰 욕심이 아니라 작은 욕심이다. 사람은 큰 욕심이 생기면 오히려 신중해지지만 작은 욕심은 부담이 없어서 방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방심이 사람을, 집안을, 관계를 무너뜨린다.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 선택이 너무 작아 보였고 너무 사소해 보여서 누구도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그날 이후로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잠시 멈춘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뒤흔들 만한 작은 구멍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욕망인지 필요인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혼자 버틸 수 있는 길인지, 누군가를 끌어당겨 같이 무너뜨릴 길인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말이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건 거대한 실패가 아니라 설마 이 정도야 하고 넘기는 그 작은 욕심이다. 그것이 언제든 우리 삶의 바닥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걸 나는 직접 겪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상자를 다시 열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은 그 안에 담긴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마음속 어디선가 들리는 듯하다. 그 소리는 나에게 경고하듯 말한다. 너무 작은 욕심을 무시하지 말라고. 사람의 삶은 그렇게 무너지는 거라고. 그리고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돈도 집도 땅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남은 한 가지 작은 욕심이 만든 큰 무너짐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억을 평생의 경고처럼 품고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를 완전히 잃지 않는 방법일지도 모른다.